수요일 정치 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창민입니다. 요즘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김미화 씨, 배우 김여진 씨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은 이미 이제 예상했던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이 얼마나 악랄하게 음.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치 공작을 벌여왔는지,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는 과정인데요. 네. 그에 따른 이제 법적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무척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아. 그다음에 착잡하기도 하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문성근,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보면은, 예.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과정을 버텨냈는지, 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감정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문성윤님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시절에 자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분노는 분노대로,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그걸 억압당하고 당해왔다는 그 지난 시절, 예.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조금 우울한 그런 생각도 좀 묘하게 겹쳐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항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거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니, 잘못한 것을,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란 이름하에 예. 진실을 막아보려고 하는 예. 가장 전형적인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속도가 붙으면서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네네. 검찰 수사 이렇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상을 하기 힘들겠지만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 당사자와 이제 박원순 시장의 고소, 그다음에 예. 그 이전에도 사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예. 미리 이제 고발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둘이 동시에 예.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조금 현 정부나 검찰에서는 예.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시기와 수위가 조절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 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많이 늦어지면은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댓글 공작이나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등 원세훈 국정원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네. 문건과 정황을 통해서 예.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예. 그것을 또 다른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 오히려 늦추게 된다거나 시기를 조율하게 되면은, 네. 저는 그것이 다른
다른 후폭풍으로 오히려 올 수도 있다. 그거야말로 이제 정치적 계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이 올 수 있을 거라고도 보기 때문에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그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예. 진행되어야 되고 역사의 심판대에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농단을 예. 박근혜 정부처럼 반드시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더 예.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가 밝혀지는 때마다 피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들이 앞으로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그 표결 처리가 또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선 키를 쥔 주도권 놀이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예.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정책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무척 답답하거든요. 예.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또다시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처럼 그렇게 자율투표라는 이름으로 네. 부결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예. 저는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나 네. 이제 일부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예. 반대 의견이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은 의사표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까지 부결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앞으로 뭐 개혁 입법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한꺼번에 이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렇죠. 무척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향후 국회는 어떤 식의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하면은 예. 문재인 정부 자체가 예. 실제로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은 국회와 청와대 간의 예. 긴장 관계도 예. 결코 없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희수 헌재 수장에 대한 부분도 심각했지만 예. 실제로 사법개혁의 단초를 예. 국회를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의 단초가 무너진다. 예.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떻게 협치의 부분을 가져와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여전히 좀 생존모색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차별화 전략 때문에 네. 사법개혁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발언을 쏟아낸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그 베를린 선언에 이게 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북미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 트럼프 이제 발언들이 예.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강한 발언이 나왔다가 조금 더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이런 발언이 나왔다가 다시 또 강경해지는 발언이 나오고 예.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예. 특히나 유엔 총회 이 분위기에서는
미국,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의 유화적인 분위기가 좀 나와주는 게, 예.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예. 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북핵 사태와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대북 압박의 기조가 담기긴 하겠지만, 예. 이번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예. 한반도 평화구상인 베를린 선언의 큰 틀이, 예. 그대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예. 보여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송영무 장관이 지금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지금 내린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대외적인 어떤 그런 강경 기조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일단 경고 조치를 내리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을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그만큼 지금 외교안보 쪽 국내에서도 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서 외교안보 라인의 판단들도 예. 좀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송영무 장관은 지금 이 불협화음에 예. 어찌 보면은 떠오르는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하. 이제 후보 내정되고 언론에 노출되면서부터 예. 국민들이 좀 기억이 되겠지만 예.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발언들이. 이전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좀 우려도 컸고 네네. 이후에도 명쾌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오해만 사는 발언들도 이어졌고 예. 이번에 문정인 특보에 대한 발언이나 뭐 북한 적화 통일 발언 뭐 이런 것은 예. 실제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국방부 장관이 예. 그것도 이런 민감한 시기에 예.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는 것은 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 트러블 메이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이 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의지가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대로 기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협화음을 통해서 예.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 이에 대해서 좀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개인의 돌출 행동과 발언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 쪽의 시각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근데 한쪽에서는 좀 다른 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어쨌든 이 외교안보 쪽 라인들이 흔히 말하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네네. 그 워낙 밖에서 지금 강경한 기조가 이어지니까 문재인 정부 그 내부에 있는 이른바 매파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좀 세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거기에 또 일정하게 좀 이번에 제동을 건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저도 개인적인 어떤 자질의 문제, 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예. 그 내면에는 역시 쉽게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내적 네. 상황이 또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단순한 엄중 경고가 예.
지나치게 해석되는 것은 예.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이런 식의 엄중 정보보다는 예.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지 우리 이렇게 문제 있어 하고 드러내는 것은 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 외교 안보 라인이 지나치게 북미국 중심으로 돼 있고 네네. 강경 매파의 목소리가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묻어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우려는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지만 예.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하. 자제되어야 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송영무 개인의 어떤 그런 돌출 발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계속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발언하는 걸 보면은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조마조마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아하. 예, 좀 더 명쾌하고 네. 뚜렷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설명하고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부족한 사람이 머리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